OT 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정 연장 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느냐, 요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늘은 고정 OT 수당, 항상 이슈가 되는 포괄근로계약에 들어가 있는 고정 OT 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지어서,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노동부의 여러 가지 행정해석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무사님들께서 일반 사업장들의 대표님들 또는 이사 담당자들한테 이와 같은 임금에 관해서, 특히 OT 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이 포괄근로계약에 산입되어 있는 고정 OT 수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시간은 아마 잘 들으시면 자문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업장들에 대해서 인건비 감소라든가 인건비 세이브 시키는데 여러 가지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그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쟁점을 먼저 보면, 이 통상임금은 언제 쓰느냐? 언제 쓰겠습니까? 연장근로 계산할 때 씁니다. 연장근로를 산정할 때 재료가 되는, 쉽게 말하면 뭐 통상시급 정도가 되겠죠. 이 통상시급이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연장근로를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현재 법원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실제로 대부분 판례를 보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세무사님들께서 매월 사업장한테 지급되는 임금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임금대장. 임금대장 중에서 매월 달라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보통 그게 기본급, 뭐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비과세, 요 정도가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 정도 되는 부분들이 보통 통상임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자문하는 업체들의 70% 정도 자무사에는 이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이 직원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든 안 하든 지급하는 고정 연장수당, 고정 야간수당, 고정 휴일수당, 요런 데가 있는 데가 7군데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 7군데 정도 되는 데서 지급하는 고정 연장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느냐, 요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요 문제가. 그리고 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통상시급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연차수당 계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삼성 SDI 판결이 일반 사업장에서는 꽤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판결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2014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요 지침에 대해서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돼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 2014년도에 요와 같이 지침이 나오게 되었고, 그 지침의 Q&A로 이 포괄임금 관련해서 22번째로 요게 나오게 된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판결에 따른, 요 판결은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회피할 목적입니다. 회피할 목적으로 포괄임금제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사업장에서 엄청나게 일반화되어 있는, 특히나 제조업체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이제는 통상임금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바뀌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일반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한 6개월 뒤에 2013년도에 노동부에서 아예 먼저 선언을 한 거죠. 자, 너희들 사업장에서 이런 대법원 판결을 지금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이 포괄임금 관련해서 그거를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돼. 우리가 포괄임금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노동부에서도 포괄 근로계약을 단속할, 뾰족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포괄 근로계약을 고정 OT 수당을 그냥 주는 것 자체를 단속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오늘 제가 요구를 가지고 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정 OT 수당은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정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단속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요거는 아마 우리 세무사님들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요건은. 첫 번째는 회사에서 업무상 연장 근로의 산정이 어려워야 됩니다. 불가능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산정이 어렵죠. 불가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어려울까요? 보통은 우리 제조업체들이 대기업의 하청이죠. 그리고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할지가 사업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와 같은 조건이라면 이 어렵다는 해석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제가 볼 때 2번은 뭐 어느 정도면 다 통과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포괄 근로계약이 들어가 있고 뭐 근로자의 확인 서명 정도란을 만들어 두면 충분히 통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가 된다면 포괄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데는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뭐 포괄 근로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장은 안 된다, 저런 사업장 된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삼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위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 업체에서 당신 사업장은 이렇기 때문에 포괄 근로계약이 불가능한 사업장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법정수당이 포괄 지급액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사님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만 유의하면 되겠죠. 첫 번째가 그와 같이 녹여내는 연장근로를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일주일에 몇 시간이 나오면 월로 환산되면 4.35라는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1.5배를 가산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법정 계산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렇게 했을 경우라도 기본급도 마찬가지고 포괄 근로계약으로 들어간 연장수당도 마찬가지가 되는 게, 그거를 시간수로 환산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계산식 자체가 1.5배가 곱해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산정된 임금 항목의 금액이 그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된다. 그 두 가지만 부합한다면 특별히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노동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장을 컨설팅을 하든 뭐 자문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적당하게 의미 부여를 해야지, 이렇다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포괄 근로계약을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 2021년 11월 전까지 상황을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이 사건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삼성그룹이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나왔었고,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자체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포괄 근로계약이 있던 고정 연장 수당 자체를 그거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던 여러 대다수의 사업장들한테 확실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번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 이 정도지,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의미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정을 했구나, 다시 한번 요 정도 의미를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요 삼성 SDI 판결은 찾아보시면 뉴스라든가 그런 쪽에서 뭐가 많이 부각됐냐면, 요 94년도에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새로운 신경영을 선포하셨죠. 그걸 신경영을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했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많이 회자가 되었고, 그 당시에 SDI 쪽에 뭐 다른 쪽에 또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이 고정 OT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던 이름 자체를 자길개발비라는 이름으로 항목 자체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10년이 지나서 2005년도에는 또다시 시간의 수당으로 명칭도 또 바뀌었습니다. 왜? 노동부에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역적으로 많은 변동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게 뭐냐면, 이 월급제, SDI라는 회사에 근무했던 월급제 근로자한테 1980년대 이래로 고정 연장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금 항목 자체가 이름이 약간씩 바뀌고 있었을 뿐이다. 자, 그랬던데 2020년 정도에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나는 이 고정 OT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쏙 빼놓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했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사님들. 그래서 이거를 산입을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산을 해가지고 통상임금을 포함해가지고 시간의 수당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2021년 11월 10일 날 난 판례에서는 그건 아닙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봤죠. 초과 근로 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정액급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고정 OT를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정 근로가 보통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몇 시간이죠? 209시간이죠. 209시간. 이 소정 근로 시간은 어떤 거냐? 보통 우리 근로계약서에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기로 우리 회사랑 합의를 합시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소정 근로라고 표현하는데, 요 소정 근로 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례에서도 근로자는 여러 가지로 주장하지만 이와 같이 지급된 시간의 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님께서 자문사한테 자문을 해줄 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한 5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5가지. 첫 번째는 이 포괄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아직도 법적으로는 무방한 겁니다. 다만 지금같이 해줄 때는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자, 세 번째는 통상임금이 산정되는 거의 대부분은 시간의 수당과
연차 수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수당과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게 통상임금이라는 거죠. 이때는 이 고정연장 수당은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가 되겠죠.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기본급이고 20만 원이 고정연장 수당이고 20만 원이 차량유지비, 10만 원이 식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연장 근로를 하든 연차 수당을 하든 그러면 300만 원을 209라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250만 원과 20만 원, 10만 원 요 세 가지를 산정을 한 280만 원을 209로 나누어서 시급을 산정해서 연장 수당도 마찬가지고 연차 수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제가 자문을 하다가 보면 일반 사업장에서 질문 오는 것 중에서 많이 보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의 수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연차 수당 산정할 때는 아직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280이 아니고 300만 원으로 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연차 수당은 본인도 퇴직금처럼 평균 임금을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하는 그 사업주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법에 근로기준법 60조, 60조는 뭐냐면 연차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여기 보면 회사는 휴가를 근로자한테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연차 수당을 주든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주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즉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서 주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사업장에서 지금 평균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이유를 따져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부터는 통상임금으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났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실제 우리 사업장들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 거냐, 고정 OT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사례를 통해서 쭉 드렸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